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에 대한 깜짝 놀랄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연달아서 좀 터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막 터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겁니다. 자, 임영웅님이 이렇게 예능 방송에 등장을 했었죠. 근데 이 예능 방송 출연이 콘서트 직전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활발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에선 그런 예능 방송 출연에 대한 가능성을 또 한 번 더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바로 한번 영상을 좀 시작을 해 볼 텐데, 제가 어제 예고를 드렸습니다.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분들이 등장하는 이 모닝 와이드, 아마 오전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임영웅 콘서트에만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모닝 와이드에서 거의 뭐 특집방송처럼 다뤄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을 직접 가는 모습들, 또 가서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이 카페에서 취재도 하고, 나이가 82세니까 내년에 또 콘서트를 보러 올지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꼭 왔다. 할머니가 마지막 소원으로 너희들한테 부탁했다. 그러면서 티켓팅, 임영웅님의 독보적인 티켓 파워도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모녀분이 함께 오신 경우도 있고, 영웅시대 분들도 다 함께 등장을 했고, 나아가서는 콘서트장 안에 이렇게 간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들까지, 그야말로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이 콘서트 현장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극찬받고 있는지를 아주 지대로 보여줬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터뷰도 땄고, 뭐 사실 일반 대중들에게 번져 있는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의 이런 묘미, 특징들이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콘서트 내부의 공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사실 보여주면 안 되죠.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이런 예전 자료 화면들을 통해서 높은, 또 멀리 있는 관객들을 배려해가지고 모니터도 여러 개 설치를 했고, 요런 면이 전문가가 볼 때도 관객을 굉장히 배려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손을 잡은 팬분의 사연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이렇게 가까이 선명하게 본 건 처음이다. 자리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실물이 훨씬 예쁘고 훨씬 깔끔하고 정말 예쁘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웅님은 항상 팬들을 배려해서 잘 짜여진 무대를 보여줘서 너무 멋있었다. 자,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의 품격, 또 영웅시대 분들의 이런 모습들, 또 임영웅님의 콘서트 퇴근길 모습까지, 이렇게 90도 인사하는 모습까지 이 모닝 와이드에 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팬분들이 이렇게 퇴근길을 배웅하는 모습들까지,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도 영웅시대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이런 상세한, 그야말로 지금은 영웅시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팬덤 문화에 대한 설명을 모닝 와이드에서 매우 잘해줬습니다. 뭐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게 워낙 기습적으로 좀 암암리에 소문이 나다 보니까 모르셨던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워낙에 뉴스 방송 프로그램이고 오전 일찍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다른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 대비해서는 뭐 지금 현재 11월 30일 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아마 12월 1일, 그러니까 내일 탁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청률이 기록될지도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방영하는 모닝 와이드가 평소에는 2.5%의 시청률로 지금 20위권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닐슨 코리아에서 딱 다음날 집계가 돼버리는 순간 이게 과연 몇 개 단위나 또 상승할지, 얼마나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시청률 영향력이 막강했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와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을
공중파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대적으로 선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능 방송만이 아니라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에 대하여 집중 조명하고 있는 이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자, 대구가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부산, 광주, 나가 내년에 있을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까지 이거 기대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쾌거 소식도 쏟아집니다. 임영웅님이 불렀던 미스터트럭 콘서트 때의 바램 500만 배를 돌파했어요.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인데 2020년도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의 조회수가 500만 배를 돌파했다. 이렇게 많은 영웅시대분들 팬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40주 연속으로 정상을 차지한 건 역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소천사님들, 영웅시대분들의 열렬한 팬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한 쾌거 소식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임영웅님은 반짝하는 스타에서 머물고 말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역시 영웅시대분들의 화력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 심지어 득표수가 40만 표가 넘는 득표가 됐어요. 지금 영웅시대분들 얼마나 많은 시상식과 각종 투표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전국에 있는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 영웅시대 분들의 팬활동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맞습니다. 임영웅님이 드디어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인기상 수상을 확정 지었다라는 겁니다. 가수 임영웅님과 배우 이준호 그리고 김세정 씨가 인기상 수상자로 꼽혔어요. 그리고 일본 가수들까지 딱 4팀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인기상의 수상을 확정 지었습니다. 자, 이 인기상은 아시다시피 아이돌 챔프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인기상, 바로 영웅시대 분들의 이 두 손으로 만들어낸 쾌거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인기상만 달랑 수상하고 말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인기상 수상을 하고 나서 또 다른 다관왕이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멜론 뮤직 어워즈 요번 주 주말에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까지도 임영웅님의 출격 소식은 없었네요. 그러니 당연히 내일 시작될 이 시상식에서 임영웅님의 무대는 아쉽지만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 제가 예측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 임영웅님의 다음 콘서트를 위한 충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일정상 너무 빠듯해서 출연하기가 어려워졌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는 어떨까요?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안방에서 즐길 수 있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위버스라는 팬덤 플랫폼에서 한국 독점 라이브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는 14일날 개최가 돼요. 그럼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다 검색해보면 어떻습니까? 다음번에 열릴 이 부산 콘서트 이후에는요, 아시다시피 연말에 있을 대전 콘서트 때까지 시간 텀이 꽤 깁니다. 물론 이 부산 콘서트가 12월 10일 날 종료가 되면서 임영웅님이 약간 조금 충전을 해야 될 시간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다행인 건 그 다음 대전 콘서트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거의 3주 가까이 남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멜론 뮤직 어워즈와는 다르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는 임영웅님이 등장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다. 더불어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는 임영웅님이 아주 큰 공연장인 필리핀 아레나에서 진행이 되며 2부 본 시상식까지 생생한 현장 약 10시간에 걸친 라이브 방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 생방송을 즐기실 수 있다고 하니 우리 임영웅님이 벌써 인기상 수상을 확정 지은 만큼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다관왕을 수상하게 될 경우 얼마나 이 많은 수상 소감을 또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게 되겠습니까?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일 열릴 이 멜론 뮤직 어워즈가 좀 많이 아쉽다라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충분히 좀 위로가 되는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스케줄표에 아직 추가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볼 땐 일정상 임영웅님이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 출격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라도 임영웅님이 출격이 취소가 된다면 제가 따로 또 전달을 드리겠지만 뭐 다관왕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올다이의 필리핀 아레나라는 큰 공연장에서의 라이브 무대까지 기대가 너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시상식이기도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임영웅님의 요번 부산 콘서트가 당장 다음 주에 열리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우리가 임영웅님을 또 보고 즐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겹경사가 그냥 막 이렇게 막 저렇게 막 계속해서 터지고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팬분들 역시 선한 영향력을 마구 뿜어내고 있습니다. 임영웅 팬클럽, 노원교육복지재단, 희망나눔 김장 행사에 870만원을 또 기부를 하셨다고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와, 대단하죠? 말 그대로 서울 동북부 영웅시대 분들이 취약계층을 위하여 870만원 김장 행사 후원금을 전달하셨고 34명의 회원분들이 김장 봉사에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자, 기부금도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김장까지 도와주시는 봉사활동까지. 자, 이 서울 동북부 영웅시대 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임영웅의 노래를 통해 받게 된 이 위로와 이 감동, 이러한 것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전달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했을 때야말로 커다란 가치를 체험하고 있다. 임영웅에 대한 응원과 나눔 실천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 이 영웅시대 분들은 참 대단한 게 임영웅님처럼 힘들 때 오히려 더 어려운 분들을 돕고요. 힘들수록 더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려는 의지와 행동력이 대단하고 너무나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영웅시대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임영웅 미국 할머니 팬 중에서 정말 유명한 수 테일러 여사님이 또 연말 기부를 하셨습니다. 현재 루게릭병을 투병하고 계신 이 수 테일러님인데 역시나 1,000달러를 매번 기부할 때마다 1,000달러씩, 지금 1,000달러면 한 13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금액을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념일 때마다, 연말 때마다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멋지시고 루게릭병을 열심히 투병하시면서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며 병마의 고통을 잊고 행복을 되찾았다라는 소감과 임영웅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다. 앨범 대박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고국의 아이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 기부금을 받은 초록우산 관계자는요. 임영웅 앨범 대박의 기쁨을 기부로 나누는 테일러 여사님의 선한 팬심에 감동했다. 자, 이런 선한 영향력이 임영웅님을 통해서 또 영웅시대 분들을 통해서 전국 방방곳곳에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이 또 다른 이런 음악방송 프로그램에도 등장한다라는 소식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수 이상희 씨가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이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KBS의 새로운 뮤직 토크쇼 방송이죠. 더 시즌즈. 매번 MC들이 바뀌는 독특한 형태의 음악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과거 윤도현의 러브레터, 유희열 씨의 방송 스케치북을 잇는 KBS의 간판 음악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악동 뮤지션이 요즘 또 MC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상이라는 가수분이 놀랍게도 임영웅님의 런던보이 무대를 준비하여 관객들과 호흡하며 무대를 즐기는 모습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놀랍죠? 아마 이분인 것 같아요. 요렇게 기타를 치면서 임영웅님이 추구하고자 했던 모던 락밴드의 모습을 직접 연주하면서 런던보이를 부른다니. 모래알갱이를 방탄소년단의 전국 멤버가 듣고 임영웅님의 런던보이를 다른 가수분이 음악 토크쇼 방송에서 라이브를 부르고, 이거 너무 신나는 영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대구 콘서트가 워낙 성료에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임영웅님의 일본에서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소식을 하나하나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연일 매진이 되면서 정말 많은 대중들에게 널리 번졌고, 이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 정말 그 어떤 티켓보다도 구하기가 어렵다. 오죽했으면 내한 공연을 하는 많은 해외 팝 가수들의 티켓팅 못지않다. 또는 그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떤 이유냐? 하나씩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임영웅님의 이번 대구 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워낙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됐고, SNS에 많이 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의 남아있는 콘서트 일정이 너무나 큰 기대가 된다. 너무나 기다려진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대구 콘서트가 특집 방송이 방영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 영상을 오후 시간대에 접하시는 분들 또는 저녁 시간대에 접하시는 분들은 이미 방송이 끝이 나고 나서 재방송을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SBS 모닝와이드에서, 이 모닝와이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굉장히 이른 시간대에 방영하는 아침 방송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닝와이드에서 뉴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이번 대구 콘서트 특집 분량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대구 현지에 있는 영웅시대 팬덤 회원님들도 등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 시간대가 언제냐? 7시 30분에서 40분, 정확하게는 7시 40분 이후부터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소씨의 영상을 아마 아침 일찍 보신 분들은 이 시간대에 맞춰서 이 모닝와이드 SBS에서 방영하는 생방송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나중에 접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 영상 내용 아마 SBS 유튜브 영상에 저는 90%의 확률로 업로드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대구 콘서트가 열렸던 현장에서 이 유튜브들 라이브 방송을 많이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죠. 지역 방송국에서 임영웅님의 이번 대구 콘서트 특집편을 준비하고 있다. 아마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막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알고 보니까 실제로 SBS 모닝와이드에서 이 방송이 방영된다고 합니다. 이미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나 있는 상태인데, 또 우리 수호천사님들 중에서는 수호씨의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다. 아마 대구 콘서트 밖에서 현장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아마 임영웅님의 콘서트 내부까지 촬영이 허가됐는지 아마 방송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건 SBS라는 공중파 3사에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대구 콘서트를 집중 조명한다라는 건 앞으로 어떤 일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부산 콘서트, 광주 콘서트, 나중에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앵콜 콘서트까지 작년 전국 투어 콘서트의 경우는요, 기자분들이 오셔서 사진만 찍어가거나 취재 자체가 올해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사로는 많이 다뤄졌지만 실제로 기자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임영웅님의 이번 콘서트에 대한 모습을 취재해간다거나 영상을 따간다거나 인터뷰를 해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흔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에서는 그야말로 많은 방송국에서 아주 제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이거 취재해서 올렸다 하면은 시청률이 그냥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 대구 콘서트도 SBS 모닝와이드에서 방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어디 여기뿐이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MBN의 토크백, 아시다시피 여기에서도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에 대한 속 깊은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선사했습니다. 물론 시청률 자체는 아주 높지 않았지만 첫 방송부터 영웅시대 분들이 등장했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남다른 거다. 심지어 런칭하는 예능 방송인데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분들의 이야기가 첫 방송편부터 흘러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대중들에게 임영웅이란 가수와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대단하다라고 칭송받고 극찬받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 대구 콘서트의 취재만이 끝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까지 함께 담고 있느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제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최이삭이라는 칼럼니스트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을 다녀온 거예요. 서울 콘서트장을 다녀온 것 같은데 이 최이삭이라는 칼럼니스트는요, K-POP 전문 칼럼니스트입니다. K-POP 전문 칼럼니스트인데 이 정도로 엄청난 극찬을 쏟아냈어요. 어떤 극찬이냐? 임영웅님 콘서트를 처음 가봤다. K-POP이 어디까지 할 수 있나를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공연이었다. 임영웅 콘서트에 대접받는 느낌의 핵심은 많은 안내 요원이 아니라 공연의 퀄리티였다. 최조 연기장에서 이런 사운드와 무대 구성이 가능한지 처음 알았다. 영웅시대 분들 다른 콘서트는 이제 시시하게 느껴지실 것 같다. 또 있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중장년의 여성이 다수인 공연, 없어서 못 가는 극단적으로 많은 수요, 비슷한 상황에서 많은 회사들은 관객을 을 취급하며 갓과 을에서 을 취급을 하며 가성비의 공연을 해나가는데 임영웅은 제일 좋고 멋진 건 다 가져왔다. 아레나 무대를 빙 두를 정도로 많은 라이브 세션, 연주자들, 곡마다 현란하게 바뀌는 무대의 컨셉, 영화 같은 VCR, 그리고 건강검진보다 일어나세요, 점프를 더 많이 말했다.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관객이 콘서트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흥을 다 끌어내줬다. 그리고 뛰고 춤추는 중장년층 팬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수많은 안내 요원들이 그야말로 구역마다 존재했다. 이 모든 규모를 부드럽고 힘있게 무척 노련하게 아우르며 노래하는 임영웅, 그를 보며 트로트는 말을 건네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르의 정체성은 특유의 기교가 아니라 진실한 목소리에 있는 게 아닐지. 그래서인지 공연 멘트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는다. 몹시 재치있고 신사적이다. 의자가 소파 재질인 휴게 공간도 있다.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에서나 보던 간이 화장실이 있고 오랫동안 줄 서지 않아도 되도록 설치한 수많은 공식 굿즈 MD 부스, 공연이 끝나고도 끝나지 않은 관객 케어, 티켓 가격은 R석, 로얄석이 143,000원이다.
이런 눈 돌아가는 콘서트가 143,000원인데 K-팝 아이돌 콘서트 가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뛰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왔다. 임영웅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단 한 번의 공연 관람으로 다 수긍할 수 있게 되었다. 1991년생인 그가 앞으로 남은 기나긴 세월 동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낼지 짐작도 안 된다. 정말 잊지 못할 콘서트였다. 이걸 작성한 분이 바로 이 최이삭 칼럼니스트라는 여성 칼럼니스트 분입니다. 그야말로 K-팝 전문 칼럼니스트인데 아이돌들의 K-팝 공연 문화 대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이 공연 문화가 너무나 대단했고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왜 대단한지를 이 칼럼니스트가 직접 느끼고 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트로트 가수인 줄 알았는데 이거 정말 아니었구나. 왜 지금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온 대한민국이 열광하고 있는지 이유가 확실하게 존재했구나라는 겁니다. 이걸 칼럼니스트 분만 느꼈겠습니까? 자, 일반 대중들, 저 칼럼 글을 보고 나서, 칼럼니스트 분의 반응을 보고 나서, 이쯤 되면, 나도 가보고 싶다. 엄마 진짜 보내주고 싶었다. 와, 나도 가보고 싶어졌어. 일어나세요. 점프를 더 많이 했다는 부분에서 코가 찡했다. 팬분들이 즐거우셨겠다. 임영웅의 이런 점, 가수들은 모두 본받아야 한다. 이름의 무게가 아닐까? 와, 어느 정도길래 가보고 싶어지네. 진짜 아이돌 콘서트 반성하세요. 우리 엄마도 콘서트 보내주고 싶어. 저렇게 해도 남는 게 있다는 건데 이때까지 아이돌 콘서트는 얼마나 남겨먹은 거냐. 드디어 나는 엄마랑 간다. 다음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고 싶다. 이런 극찬이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임영웅이란 가수가 지금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게 뭐 영웅시대 분들이 막 밀어주고 조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임영웅이란 사람을 한 번 겪고 나면 푹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임영웅님의 지인들도 과거의 지인들도 관계자들도 임영웅님과 함께 했었던 선배 가수님들조차도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한 번 빠지게 되고 인연이 닿게 되면 웅며든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수호천사님들, 영웅시대분들 너무너무 공감이 되시고 너무너무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자, 이 가운데에 임영웅님이 광고했던 이 광고주들의 이 영향력 또 엄청납니다. TS 트릴리온도 임영웅님을 광고 모델로 앞세우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매출액을 올린 대표적 기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AI 기반 탈모 진단 특허로 신사업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임영웅님의 광고 모델 효과로 인하여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새로운 신사업까지 손을 뻗어나갈 수 있는 건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 모델 파워, 브랜드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도 나도 임영웅이란 가수를 전부 다 그냥 광고 모델로 삼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임영웅 대적할 이가 없다. 김호중 씨와 이찬원 씨뿐만이 아니라 이 탑6 멤버들의 활약상 전체적인 모습이 그 위상이 한 번 더 격상이 되고 그 위상이 한 번 더 다채로운 분야에서 입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수호씨도 신이 나고 듣고 계신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신나실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등장을 했었던 이 마마 어워즈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BTS 방탄소년단이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웠죠. 8년 연속 대상을 받았고 우리 임영웅님도 솔로 가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마 어워즈가 일본 도쿄돔에서 열렸는데 뭐 뉴진스도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았고 수상 소감 영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임영웅님도 참석하지 못했고요. 방탄소년단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임영웅님의 경우 콘서트의 일정이 있겠지만 이 마마 어워즈의 굵직굵직한 스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별 중에 별들이 참석을 하지 않게 되면서 이 많은 부분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 마마 어워즈를 설명할 때 우리 임영웅님이 다시 한 번 더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때 이어가지고 올해에는 마마 어워즈를 통해 일본 도쿄돔을 그냥 천장을 뚫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일정상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일본의 임영웅은 누구인가? TV조선 미스 앤 미스터 트롯 시리즈가 일본으로 진출한다라는 황당한 소식이 나온 겁니다. TV조선의 미스트롯과 미스터 트롯 시리즈가 일본의 진출과 관련하여 지금 업무, 제휴,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지금 이 미스터 트롯 일본 버전이 나온다라는 건데, 자, 보세요. 안 그래도 임영웅님은 이미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때도 저 가수 누구야? 저 가수가 임영웅이란 가수구나. 저 사람이 바로 그 남자야. 이런 이야기 제가 전달드렸었죠. 그리고 임영웅님이 최초로 시작했었던 트롯이라는 장르 자체가 일본에 있는 이 전통곡과 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 미스터 트롯도 스틸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 이 일본에서 1등이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임영웅님과 분명히 어느 정도 비교가 될 겁니다. 그때 가서 과연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마마 어워즈와 같은 시상식이 또 글로벌하게 열릴 거 아닙니까? 글로벌 시상식에서조차 임영웅님은 BTS와 비등비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빌보드 차트에도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에 수출된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우승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국의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 오리지널 원작 프로그램의 정말 희대의 스타라고 하더라. 안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임영웅이 그 사람이었어? 아마 일본에서 일본판 미스터 트롯이 방영이 되며 우승자가 나오는 데까지 임영웅님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미 예전부터 일본에서는 임영웅님의 노래 실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극찬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은 댓글 반응들로 한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젠 일본 방송에서조차 일본의 임영웅을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홍보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뭐 어찌 보면 또 간접적으로 임영웅이란 이름을 일본인들이 한 번 더 각인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무엇이 됐건 전무후무한 우리 아티스트를 뛰어넘을 스타가 아마 쉽게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